오늘 진짜 급등 하루를 못 가는 것 같은데 이 3일간 거의 롤러코스터급이잖아요. 오늘 상승분은 혹시 반납한 수준이 됐나요? 네, 일단은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%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, 네.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% 가까이 일단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섹터별로 좀 다른 양상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, 음. 특히나 이번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조선주와 관련해서 좀 강한 어조를 보여왔습니다. 물론 네. 이제 우리는 뭐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, 그동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이런 MRO 사업에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동맹국들에게 조선업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신규 주문을 하겠다라는 언지를 주게 되면서 일단 네.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, 물론 이제 조선 섹터 이제 뭐 4월 말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들 같은 경우는 흔히 뭐 관세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아마 그동안 관세 정책이 조금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다음 정책이 조선업 쪽에 관련된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최근에 현대중공업도 인게스트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맺었고, 네. 하나오션도 본격적으로 필리 조선소와 이제 M&A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아침에 사실 눈 뜨면 무서운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무서운 게 뉴욕 증시가 이제 오늘 만 저녁에 열리면은 저희 네.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. 오늘 네. 저녁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아마 지금 이번 주말 사이에 좀 굉장히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물론 다음 주에 유럽 같은 경우가 22회의도 있고, 만약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간에 또 한번 중국과의 관련된 얘기를 했고, 중국도 충분히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는 말을 언급을 해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물론 오늘 새벽까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관세를 145%까지 올린다 얘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, 네. 그만큼 어제 CPI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말이죠. 네.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미국 국채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격화될 수 있는 부분.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계속 국채를 매도시킨다는 건 트럼프가 가장 지금 올해 부채에 대한 상환이나 부채 연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절대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는 다음 주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크게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적어도 22에서 유럽 연합 애들의 이제 향후에 그런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, 왜냐면 무엇을 득을 얻고 무엇을 실을 얻을 건지에 대한 뭐 조건을 좀 내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, 네.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 군통위가 남아 있습니다. 분명히 이창용 한국은행청재도 지금 관세와 관련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, 아니면은 최근에 통상산업부가 워싱턴에 다녀왔었기 때문에 네. 그 워싱턴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우리나라 뭐 관세나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음 주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네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좀 네. 염두에 둬야 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최근에 급락을 좀 많이 해왔던 상황이고, 그렇죠. 물론 이번 삼성전자 저 실적을 보더라도 일단 반도체 쪽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어느 바닥은 충분히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4월 24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, 네. 그리고 아마존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AI 쪽 관련된 흐름들이 조금 많이 이제 캐펙스 투자가 축소되는 부분에서 다시 스탠스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 네. 결국에는 관세를 보는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고, 애초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충분히 그 관세와 관련해서 이미 상한선을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90일간 유예 기간 안에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, 너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변동성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손절을 쳐야 된다거나 굳이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려고는 좀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, 이미 여러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뭐 1.8%에서 그 1.3%까지 이미 하향이 다 왔습니다. 네. 그게 이미 지수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미 이 바닥을 시작된 상황에서,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기 대선이 어느 정도 일정이 정해졌다면은 네. 그 사이에 나올 뭐 추경이나 여러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기 때문에, 저는 개인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주말을 보내보면
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호진 IM증권 과장이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